리부동산 이재선입니다. 오늘 김경미 소장님을 스튜디오로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 요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집을 구하시거나 하시면 이제 전세나 월세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서류를 본다는 거는 집 주인이 맞는지 이 집이 정확하게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보는 서류는 맞습니다. 보통은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게 이제 이름이. 정식 명칭이 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아하. 네네.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축물 대장. 네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서랑 뭐 토지 대장이랑 지적도 이런 것도 이제 중개사들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 집이 언제 이제 등기가 됐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누군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집 자체의 건축물 자체의 면적이나 용도나 아니면 동호수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는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집 자체의 기준은 건축물 대장이고 소유자하고 근저당권이랑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거 네. 이제 등기부 등본인데 네. 우리가 흔히 열람은 쉽게 이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화면에서 보면 예. 부동산 등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열람하는 그 제일 첫 번째 장에서 부동산 클릭해서 열람하기 하면 700원이고 발급하면 1,000원이에요. 그 비용은 이제 발생하네요. 네, 비용은 발생하고 열람을 누르시면은 처음에 창이 간편 검색 창이라고 이렇게 딱 뜨는데 거기 주소 같은 걸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동호 안 쓰고 그냥 바로 101 다시 101 이렇게 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의 아파트들 다 나오거든요. 그럼 대구에 그 주소에 맞게 동호수 맞게 검색을 하시면 주인이 이땡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0원이라는 게 딱 옆에 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핸드폰 결제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승인 번호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소장님 말고 제가 그냥 관심 있는 물건을 제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뭐 700원, 네네. 1,000원으로 얼마든지 네. 이제 등기를 볼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요도 보니까 서로 이제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또 관로해서 들어가 있네요. 현재 유효한 사항만 있을 수도 있고 말소사항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해지를 말소란 거는 하면 이제 이전 주인들 네네 그런 다 사항까지 나오는 볼 거죠.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네. 처음에는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을구가 있고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예.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주소하고 면적 예. 그다음 이 건축물 자체의 그 전체 약간 면적 개요가 있네, 그죠? 네네. 그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비율이랑 요 정도만 되어 있고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네네. 대지를 이제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냐. 아파트마다 조금씩 이제 대지 비율이 다르죠. 네.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보존 등기라는 거는 뭐냐면 예. 처음에 얘가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이 건물이 내가 이때 지어졌다. 예.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주인이 이제 이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가 있고 소유주가 누구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가 한 번 더 있었으면 매매 금액이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동이 누구한테 갔다. 여기에 관한 게 갑구에 있어요. 그럼 을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을구가 이제 보셔야 돼. 그러니까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셔야 되는 건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은행에서 빚을 내셔가지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이게 담보가 이제 얼마 정도 네. 있는가 이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이걸 네. 이제 전세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3억짜리 뭐 5억짜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에 내가 4억의 전세를 들어가는데 담보가 뭐 3억. 네. 4억 이렇게 잡혀 있다. 네, 그러면 네. 내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이제 많으니까 제일 그러면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그죠. 네, 전세는 안 들어가죠. 전세 세입자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바로 말소. 갚겠다. 네네네. 라는 거가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되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법무사 분들이 와서 대행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 하면 매매 같은 경우에 법무사분이 대동해가지고 하시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전세 4억에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동시이행으로 그냥 그렇게 잔금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특약상에 넣고 서로 약속하고 잔금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그날 이제 전세하시는 분들은 법무사가 대동이 되는 거죠. 네, 법무사님 전세권을 오셔서. 설정하게 되면 네, 설정비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때는 그때는 설정해 법무사분이 오셔서 하고 네. 굳이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냥 동시이행으로 동시이행으로. 하는데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내 전세금을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이제 설정이고 네. 그거 말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네. 그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 똑같은 요력이 있어요. 그 전세 보증금을 저희가 소중하니까 그거를 지키는 방법 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고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요런 대항력을 가지거든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거랑 전세권 설정하는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확정일자로 거의 하면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이고 법무사님을 불러가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못 하시는 분, 못 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살긴 살지만 네. 주소까지 이전하기에는 조금 회사 사택 같은 경우 대부분 전세권 아. 설정합니다. 일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거주도 안 해도 똑같은 효력이거든요. 전입신고를 못 하거나 아니면 거주를 안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솔직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분이 전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을 만약에 전입이 안 된다 하시면은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이 한 1억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억을 하게 되면 뭐 고수수료에 따라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어쨌든 오늘 이제 법무사께서 이제 다 대행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제 말소가 이제 되겠네 그죠? 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기록이 이제 남겠네 그죠? 그렇죠. 말소를 하게 되면 여기 빨간 줄 이렇게 줄이 꺼져 있어요. 아. 네. 해지를 아하. 했을 때 이렇게 줄이 꺼져 있고. 아 기록은 나와 있고 빨간 줄로 지워졌다고 표시가 되네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말소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뽑아서 예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은행에서 보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고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 이렇게 했으면 우리은행에서 이 집주인이 1억 2천에 대한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가 5억인데 네. 1억 2천을 빌렸다.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이 잡혀가 다가 있으면 실제로 빌린 거는 네네, 한 1억이죠. 한 1억 네. 정도. 채권- 조금 은행에서는 좀 넉넉하게 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빌린 돈이랑 이자까지 합쳐있는 그 금액을 잡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 있더라도 그 원금은 1억이고요. 그리고 보통 설정을 하는 한 120%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있어요. 130 많이는 130% 하거나 아니면 뭐 5% 하시는 돈은 이제 데도 은행마다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이 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설정되는 건 한 120%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이게 하시면 좀 오해가 생기는 게 저희는 이제 예전에 전세를 구하는데 한 3, 4억 아파트에 이제 전세가 뭐 2억인데 그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얼마 안 빌렸다. 은행에 1억 빌렸다. 네. 근데 저당을 보니까 1억 뭐 2천, 3천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느냐. 아니, 1억 빌렸다 그러고 좀 몇천 아니지만은 일단 신용 문제잖아. 이거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오해가 그때는 이제 생겼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빌린 금액은 1억이 맞고 네. 은행에서는 1억 빌려줬다고 1억만 담보를 잡아 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자가 미납이 됐을 경우에 이때는 이자까지 다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니 조금 더 넉넉하게 네. 잡아 놓는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받는 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네, 네. 요거를 이제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이제 을구. 을구까지. 을구가 이제 받네요.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네. 얼마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네. 어디에 네. 잡혀 있는지, 네. 그래야 내가 순위가 얼마가 되는지, 네, 네. 전세금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네, 네.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저당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이러면 요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잔금을 하는 동시에 말소를 하고 세입자가 1순위로 되게끔 저희가 보통 특약에 넣는 거는 이제 임대인이 뭐 임차인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예. 그다음 다른 일체의 권리나 하자를 제거해서 임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상이 넣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예. 있잖아요. 요거 예. 있는 그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부분 있거든요. 아무래도 반전세는 반전세 같은 경우 이제 5억 아파트의 전세가 예를 들어 3억이다. 근데 대출이 뭐 1, 2억이 있다. 그러면 3억 전세금을 받아서 갚으면 되는데 반전세를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네. 혹은 한 5천 정도를 넣고 네. 월세가 이제 막 100만 원, 150만 네. 원이다. 네. 이러면은 뭐 5천만 원, 1억 받아가지고 다 갚을 수 없으니 네, 네. 그러면은 저당을 살려놓겠다. 예, 이렇게 될 수가 보통은 있는 다 거네요. 그렇게 하고 반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보통 다 있어요. 음. 선순위 근저당 그 되는 금액하고 채권 재고액이랑 그다음 본인의 이제 보증금 다 더했을 때 매매 금액의 한 80%를 이제 넘지를 않아야 한다.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리핑 할 때는 그걸 그렇게 이제 80% 정도로 보는군요. 네네네. 80%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범원의 거리에 사실 13억 아파트에 전세 7억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5억 있는다. 그러면 보증금이 이제 반전세로 보증금 2억에 뭐 10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80% 안에 다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제 전세금을 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매매하게 되면 네. 충분히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네,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저당을 이제 살려놓고 네. 자 그러면은 13억에 7억을 예를 들었는데 네. 이 13억이라는 기준은 이제 공시지가로 보는 겁니까? 현재 이제 거래되는 지금 현재 시세로 실제 시세고 KB 부동산이라고 예. 그 앱에 보시면 시세 조회가 나와요. 사실 그런 거 보고도 저희가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실거래가 따지고 KB 시세 따지고. 알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체크해야 될 리스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또 중요한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잖아요. 건축물 대장 그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나 여기에는 소유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소유자는 이제 이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용도나 면적이나 도모수 같은 거 잘 봐야 되는데 반지하를 만약에 구했는데 예. 계약서랑 이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B 101호라고 이제 표기를 했던 거죠. 반지하라서. 근데 이제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그냥 101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체크해야 되죠. 접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반지하에 한번 살은 적이 있는데 네. 반지하가 이제 특수성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1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네, 이제 네, 많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이제 등록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등록에 따라서 또 금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날 수도 하니까. 있고 그게 이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데 이제 동호수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중개사분이 이제 확인을 좀 철저히 해줘야죠. 근데 이제 가끔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 계약을 이제 한다든지. 네, 이런 사고 같은 거는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시설물 때문에 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고가 난다는 거는 감정이 이제 안 좋아져서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거나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네, 그런 게 이제 또 되고 뭐 맞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계약 갱신권을 썼는데 안 쓴다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 그랬는데 또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서 계약 갱신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다 해놨는데 뭐 신혼부부가 집을 샀는데 못 들어오고 뭐 소송이 가고 막 그런 부분이 되게 참 많죠. 그리고 계약할 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 보증금이 또 소중하니까 그거는 이제 계약서 쓸 때 제가 또 더 자세하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계약서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편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리부동산